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기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르투르 랭보, 랭보의 새벽이라는 시인데, 오브, 오브 이게 새벽이라는 말이죠. 이 새벽이라는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는 좀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아, 우선 랭보의 이 시를 보기 위해서 아, 그 랭보 하면은 음, 어, 늘 따라다니는 그런 부하영이라는 말이 있죠. 견자의 시인이다. 랭보는. 그래서 그 견자의 시인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Je dis qu'il faut être voyant. 음, se faire voyant. 나는 그 이 voyant이 이제 견자라는 뜻입니다. 견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한다. se faire voyant. 스스로 견자가 되어야 된다고. Le poète se fait voyant par un long, immense et raisonné dérèglement de tous les sens. 음, 근데 시인은 le poète se fait voyant. 스스로 견자가 된다. 어떻게? long 오랜 동안의 immense 거대하고 raisonné 뭐 합리적인 뭐 의도적인 dérèglement 이것이 이제 그 창난 어떤 규칙을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뚜레성. 그래서 어, 음, 그래서 모든 감각의 그런 창난을 통해서 아, 음, 그러니까 마치 그 꿈에서 보는 것과도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들의 그 파편적인 에, 그런 전개가 이루어지죠. 아, 그러니까 그 어떤 일관된 그런 의미의 맥락을 찾기가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도 그런 맥락이 없다고도 할 수 있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도 여전히 그 파편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 시를 좀 느낄 수가 있죠. 와, 예. 어,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랭보를 이해를 하지 못해도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게 어,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그런 세계를 떠나는 거죠. 떠나가지고 아, 어떤 그 환상, 꿈, 음, 그 감각의 창란 이런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죠. 음. 자, 우선 아, 요 랭보의 기본적인 그 시에 대한 자세를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 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이 시는 에, 자 우선 한번 번역물 한번 읽겠습니다. 음. 새벽 아르투르 랭보 나는 여름 새벽을 껴안았다. 궁전 앞에는
아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물은 죽은 듯 고요했다. 어둠의 진영은 숲길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생생하고 미지근한 숨결을 깨우면서 걸어갔고 보석들이 아, 여기 지금 가로한 것은 이 번역은 김현씨 번역입니다. 김현씨 번역인데 그 조금 약간 의미를 조금 어, 분명하기 위해서 그 제가 이렇게 에, 가로 속에다가 말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아, 보석들이 바라다 보았으며, 그러니까 보석들이 뭘 바라다 보았는지 이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보석들이 나를 바라다 보았으며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 집어넣었고 날개들이 소리 없이 일어났다. 벌써 신선하고 흐릿한 빛으로 가득 찬 오솔길에서 첫 번째 모험은 나에게 이름을 말하는 꽃이었다. 나는 전나무들 사이에서 머리를 헝클어뜨린 금발의 폭포를 보고 웃었다. 은빛 꼭대기에서 나는 여신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나는 베일을 하나하나 걷어올렸다. 오솔길에서 팔을 흔들면서 내가 수탉에게 그녀를 알린 들판을 가로질러 들판에서 이 말은 이제 에, 들판에서 나는 수탉에게 그것을 알려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도시에서 그녀는 종탑과 궁룡 사이로 도망갔다. 하여 나는 거지처럼 대리석 부두 위로 달리면서 그녀를 쫓아갔다. 월계수 숲 가까이 길 위에서 나는 쌓여있는 그녀의 베일로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리하여 그녀의 거대한 육체를 조금 느꼈다. 새벽과 어린애는 숲 아래로 떨어졌다. 깨어나니 정오였다. 이렇게 되는데 뭘 얘기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죠. 음. 우선 이 마지막 그 귀절을 보면은 깨어나니 정오였다. 아, 깨어난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겠죠. 아니면 꿈에서 깨어난 건데,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꿈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꿈의 얘기. 꿈의 사건이니까 그런 일관된 맥락이 안 잡히고 그 이미지들이 음, 그 파편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음.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은 조금 접근이 에,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보듯이 지금 새벽을 껴안았다. 껴안다는 것은 사람을 껴안는 건데 그 새벽을 껴안았다. 그래서 그 모든 자연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꿈의 세계에 도달하면은 음? 그러니까 그 랭보에게는 어떤 정신의 창란의 세계에 도달하면은 그러니까는 모든 것과 다 소통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과 자유롭게 이렇게 소통이 되는 음, 음.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자, 전체적인 이런 시인데,
좀 어려운데. 자, 그러면 이제 원문을 대지하면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요 우리말 번역을 한번 읽죠. 새벽 악듀랭보 김현 씨가 번역한 겁니다. 나는 여름 새벽을 깨어났다. 궁전 앞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물은 죽은 듯 고요했다. 어둠의 진영은 숲길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생생하고 미지근한 숨결을 깨우면서 걸어갔고 보석들이 바라다 보았으며 날개들이 소리 없이 일어났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연구가들의 그런 해설이 있는데 뭐 일관되지가 않아요.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J'ai embrassé l'objet. embrassé가 이제 껴안다. embrassé는 이게 가슴에 대고 이렇게 꼭꼭 껴안는 거예요. 사람을 껴안다 할 때 embrassé. 아, 뭐, 뭐 키스하다 이런 말도 되죠. 맞추다 이런 말 되는데. 그래서 나는 여름, 에때 여름의 새벽을 껴안았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름 새벽이 꼭 의인화된 것 같죠. 그러니까 여름 새벽은 어쨌든 그걸 껴안았으니까 이 여름 새벽은 뭔가 시인의 어떤 사랑하는 대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의 시작이고 또 확장하면 뭐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고 또 시적 창작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랭버구는 그 시적 창작의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 그다음에 rien ne bougeait encore au fond des palais. bouge는 움직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au fond는 몸 앞에서. 빨래, 궁전인데 왜 궁전? 아, 그러니까 느없이 이렇게 궁전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궁전이 뭘까 하는 것에도 이제 분분한 해설들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 궁전을 그 동틀역의 그 장엄한 그런 하늘 음, 그것을 궁전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궁전 앞에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로에테 먹트 로는 물이죠. 물은 죽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물을 강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강물이라고 그래야지. 무슨 물인지는 모르죠.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에 어떤 움직임도 없는 그 자연의 그 고요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까 뭐 강물은 죽은 듯 고요했다. 그다음에 les camps d'ombre ne quittent pas la route bois.
옴브로 뭐 그림자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둠, 음? 그렇죠. 어둠의 캠프, 어둠의 캠프가 느끼트바 떠나지 않았다. 라호티브 그 숲길, 숲속에 나 있는 그 길이죠. 아, 그래서 이것을 어둠의 진영은 숲길을 떠나지 않았다. 뭐 이 말은 그냥 그 숲길은 아직까지도 어두웠다 이런 얘기죠. 음, 아직 해가 비지 않아서 이제 어두운 상태로 있었다 그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je marchais réveillant les haleines vives et tièdes. 나는 걸어갔다. 그 오솔길을 이제 걸어갔겠죠. réveillant, réveiller는 깨우다. 이게 잠을 깨우다 이런 뜻이요. réveillant. 알렌은 숨결, 숨. vive는 뭐 생생한, 살아있는. tiède, 미지근한, 뭐 따뜻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생생하고 미지근한 숨결을 깨운다. 아, 생생하고 미지근한 숨결, 살아있는 포근한 그런 숨결,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숨결은 아마도 숲속의 그 동물들의 숨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음, 음, 음. 그냥 걸어가면서 그 이제 동물들이 아, 그 발걸음에 놀라갖고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Elle Pierre regardèrent. 아, 피에리는 이제 보석인데 보석. 보석들이 바라보았다. 아, 그 뭘 바라보았다는 게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이 보석들이 뭘까 하는 건데, 뭐 어떤 해설자는 뭐 하늘의 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그 동물들의 그 눈동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풀잎에 맺힌 그 보석같이 빛나는 그 이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에, 모든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보니까 이런 보석들이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아, 음. 그러니까 그 주객도 막 이렇게 그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보석들을 바라보았겠죠. 물론 그것을 이제 보석들이 나를 바라보았다고 할 수도 있겠고, 아, 뭐 그건 별로 다른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보석들이 바라보았으며, 그러니까 내가 보석들과 마주쳤겠죠. 또 엘레젤레스 르베르 성부이. 엘레는 이제 날개인데 날개들이 슬르베는 일어서다 일어나다. 성부이 소리 없이 날개들이 소리 없이 일어났다. 자, 물론 그냥 1차적으로는 뭐 새들의 날개를 생각할 수 있죠. 새들의 날개가 일어났으니까 새들이 소리 없이 뭐 깨어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해설가는 이 엘레를 밤의 날개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밤의 날개.
그러니까 밤의 날개가 서서히 이렇게 밤의 어둠이 걷히는 것을 밤의 날개가 서서히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아, 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음, 뭐 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아, 다시 그 의미를 재구성할 수가 있죠. 음.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아, 나는 여름 새벽을 깨어났다. 궁전 앞에는 아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물은 죽은 듯 고요했다. 어둠의 진영은 숲길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생생하고 미지근한 숨결을 깨우면서 걸어갔고 보석들이 바라다 보았으며 날개들이 소리 없이 일어났다. 벌써 신선하고 흐릿한 빛으로 가득 찬 오솔길에서 첫 번째 모험은 나에게 이름을 말하는 꽃이었다. 나는 전나무들 사이에서 머리를 헝클어뜨린 금발의 폭포를 보고 웃었다. 눈빛 꼭대기에서 나는 여신을 알아보았다. La première entreprise fut dans le centre des gens plis de frais et blême éclat, une fleur qui me dit son nom. 이 entreprise라는 말은 뭐 기획 그런 계획, 뭐 시도 뭐 이런 뜻일 텐데 음, 여기서는 모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 요거 요거를 약간 가로수에 일단 놓으면은 포미의 홍트프리스 피 윈플레어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모험은 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피는 에트 동사의 단순 과거형이죠. 그래서 어떤 꽃이냐? Une fleur qui me dit son nom. 나에게 그 이름을 말해주는 꽃. 음. 이것도 어, 참 이렇게 뒤틀리는 그런 표현 같은데. 그러니까 꽃이 나한테 자기 이름을 말해줘요. 음. 뭐 나는 장미꽃이야 이런 식으로. 아, 이제 그런 꽃을 이제 처음에 만났다 이런 얘기겠죠. 아, 그러니까 꽃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조금 아, 낯설죠. 낯설지만 그 뭐 랭보의 그런 시세계에서는 예? 모든 자연이 다 서로 이렇게 동등하게 아, 소통을 하니까 아, 또 이건 뭐 보들레르에도 이런 유명한 편이 있죠. 그 뭐 꽃들과 말 없는 것들과 뭐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 엘버스종 그 상승 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음, 시인들은 이제 꽃들의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죠. 특히 상징주의 시 특히 뭐 랭보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음, 음. 그다음에 dans le sentier des gens plis de frais et blême éclat. 그 성대는 오솔길이죠. 그 숲의 오솔길. 그래서 엉플리는 뭐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인데 이미 어떤 빛 에클라 빛나는 빛이를 에클라라고 그래요. 그 신선하고 프레
블레무, 뭐 청백한, 때는 뭐 희미한 이제 그런 뜻도 되죠. 그러니까 새벽빛이니까는 이제 신선하고 좀 청백하고 그랬겠죠. 음. 그래서 이제 서서히 동이 트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오솔길이 벌써 그런 새벽빛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벌써 신선하고 흐릿한 빛으로 가득 찬 오솔길에서, 어떤 새벽빛을 말하겠죠. 내 첫 번째 모험은 나에게 이름을 말하는 곳이었다. 이것도 좀 우리말은 굉장히 어색하죠. 나의 첫 번째 모험의 대상은 꽃이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처음 만난 경험은 아, 그런 자기 이름을 말하는 그 꽃이었다. 그런 의미겠죠. 음. Jury Passefol Blanc qui s'échevelera, s'échevela, échevela, s'échevela à travers les sapins. À la cime argentée, je reconnus la déesse. Jury, 나는 웃었다. 이것도 rir 동사의 단순과거예요. 웃었다. 이게 어떻게 발음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 바세르 폴로, 바세르 팔, 이 프랑스 사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영어가 봤던 영어 사전에도 안 나와. 독일어 사전을 보니까 아 이게 바세팔 그래갖고 폭포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일어를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냥. 음. 음. 어쨌든 이것이 뭐 폭포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금발의 폭포를 보고 웃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어떤 폭포냐면은 그 세슈볼라, 그 세슈볼라, 에슈블레라는 말은 이제 머리를 헝클다. 대명동사 되면 뭐 헝클어지다 이런 뜻인데, 아, 그러니까 머리를 헝클어뜨린 그런 폭포, 그런 금발의 폭포. 아, 아, 그러니까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것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폭포도 의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의인화 됐다고도 할 수 있고 그 폭포에서 어떤 여인의 그 머리 타래를 이렇게 에, 볼 수도 있겠죠. 음, 음. 아, 근데 요 금발의 폭포는 이제 다음에 그 알라심 악숑테 슈호코니 라데스 여신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악숑 때는 은빛이죠. 은빛. 악숑이 은이니까 그 은빛 나는 그 하얀 그런 심은 꼭대기. 그 하얀 꼭대기에서 나는 아, 여신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 그 금발의 폭포를 보면서 여신을 떠올린 거죠. 아, 음. 예, 그 폭포가 여신이 되는 거죠. 아, 음,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폭포.
거기서 이제 여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음. 아, 자, 여기서 이제 여신은 도대체 뭐냐? 아, 음. 많은 경우에 이 여신은 그 시인의 어떤 뮤즈, 에,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창작하게 해주는 그런 여신, 예, 음, 그 뮤즈, 라고 이렇게 해설을 많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시는 전체적으로 그 랭보의 그 시 창작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런 의미가 다분히 이렇게 이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아트라베아 갈레사뱅, 그 사뱅 전나무들 사이로 전나무들 사이에서 머리를 헝클어뜨린 금발의 폭포를 보고 웃었다. 은빛 꼭대기에서 나는 여신을 알아보았다. 나. 음, 그, 그 폭포의 꼭대기가 이제 은빛으로 뭐 빛나고 있을 수 있겠죠. 음. 특히 뭐 여신이니까 그런 후광을 이렇게 아, 얼굴에 이고 다닐 수도 있겠죠. 한번 봅시다. 그러자 나는 베일을 하나하나 걷어 올렸다. 길에서 팔을 흔들면서 내가 수탉에게 그녀를 알린 들판을 가로질러 대도시에서 그녀는 종탑과 궁룡 사이로 도망갔다. 하여 나는 거지처럼 대리석 부두 위로 달리면서 그녀를 쫓아갔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막 출동됩니다. 뭐 어, 수탉도 나오고, 종탑 국육이 나오고, 예, 대리석 부두가 나오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연결을 해야 좋을지 참 난감하죠. 음, 자, 보겠습니다. Alors, je levais un à un les voiles. voil가 이제 베일이죠. 베일. 하나에 하나씩 하나씩. 르베는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알러. 그래서 나는 그 베일을, 그러니까 그 여신이 쓰고 있는 베일이겠죠. 어, 그러니까 알러를 그래서가 나왔겠죠. 여신이 쓰고 있는 그 베일을 하나하나 벗겼다 이러네요. 걷어올렸다. 아, 음, 그 여신의 모습을 잘 보기 위해서 그랬겠죠. 어,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에로틱한 그런 느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음, 베일을 벗긴다는 거. 또 어떤 해설가는 이 베일을 음, 그 밤의 베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밤의 베일. 그래서 그, 그 어둠의 베일을 하나씩 이렇게 벗겨 나가는 거. 음, 그래서 어, 음, 시인이 원하는, 시인이 목표로 하는 그런 그 아, 완벽한 대상의 실체를 보고자 하는 그런 걸로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음. 여신은 시인이 꿈꾸는 어떤 그 이상한 이상적인 그런 존재를 말할 테니까. Donc l'allée en achetant les bras. 아, 또 여기 보면은 그 알레는 이제 그 이것도 오솔길 그 숲에 나 있는 작은 길 갖다 알레라고 그러는데 그 작은 길에서 오솔길에서 en achetant les bras 그 팔을 흔들면서 아시되 움직이다 흔들다 에, 이걸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어, 지금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마침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치 못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에, 이렇게 막 등장하는 거죠. 음, 음. 네, par la plaine où je l'ai dénoncé au coq. 플란은 이제 들판인데 에, 들판에서 들판을 통해서 우 거기에서 ዡ레 데농세 꽂고 데농세는 알리다 이런 뜻인데 어떤 소식을 알리다 이런 거죠. 데농세 나는 그것을 꽂고 수탉에게 알렸다. 아, 그것이 이제 이게 뭔가 또 이게 또 그것은 뭐 그 여신의 출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 이꼭 이제 이건 어떤 새벽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음,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아침이 왔다는 신호다가 이제 수탉이 울죠.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연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들판에서 내가 아, 그 수탉에게 그걸 알렸다. 아, 그것은 이제 아, 그 날이 밝는다는 거, 어? 어둠이 걷힌다는 것을 알렸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음,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음, 음. 그냥 그 무한히 상상력을 펼칠 뿐이죠. 음. 그 다음에 à la grande ville elle fuyait parmi les clochers et les dômes. 또 이제 오솔길이 나왔다가 들판이 나왔다 이번에는 그 대도시 grande ville 나와요. 대도시가 나와요. 음. 막 공간이 이렇게 종횡무진 변화가 됩니다. 엘 휘에 도망가다 휘 그녀는 도망갔다. 엘레는 그 여신이겠죠. 아, 빠그메 클로쉐는 종탑이죠. 클로쉐. 그다음에 돔은 이제 그 돔, 그 궁룡. 아, 그 여신은 그 종탑과 궁룡 사이로 휘에 도망가고 있었다. 음. 종탑과 궁룡이라는 이것도 어떤 그 종교적인 아, 그 성당, 아, 그런 이미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음, 음, 다, 음.
랭보는 그 종교를 거부했죠. 어쨌든 대도시에서 그녀는 정답과 금융사를 도망갔다. Et courant comme un mendiant sur les quais de Marbre, je la chassais. 그리고 courant, 꾸리를 달리다. comme un mendiant, mendiant은 거지죠. 거지처럼 달리면서 어디로? sur les quais de Marbre. 그 대리석의 그 깨, 플랫폼, 대리석의 그 부두, 대리석 부두 위를 달리면서 슐라 샤세, 샤세는 그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듯이 이렇게 쫓는 거죠. 나는 그 여신을 쫓아갔다. 음, 음, 그 여신을 붙잡는 것이 어쩌면 랭보가 자기의 그 시적 꿈을 이루는 그런 거의 어떤 상징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계 수습 가까이 길 위에서 나는 쌓여있는 그녀의 베일로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리하여 그녀의 거대한 육체를 조금 느꼈다. 새벽과 어린애는 숲 아래로 떨어졌다. 깨어나니 정오였다. 음, 자, Ono de la route, près d'un bois de laurier, je l'ai entouré avec ses voiles amassés. Ono de la route, 길 꼭대기에서, 길 꼭대기에서 오, près d'un bois laurier. 로리에가 이제 월계수 나무인데, 그러니까 월계수 숲 근처에서, 월계숲 가까이에서. 왜 또 월계수가 나왔네. 이것도 또 의문인데. 아, 근데 월계수는 이제 그 실업 신화의 그 아폴론 신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예술의 신, 음악의 신, 뭐 시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폴론 신이 이제 그 월계수 왕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아폴론 신과 관련되는 것 같고 아폴론 신은 즉 자신이 추구하는 그 시, 예술과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Je l'ai entouré avec ses voiles amassées. 나는 그녀를 그러니까 엉뚜레는 이렇게 감싸 안는 거죠. 뺑 둘러서 감싸 안는 거. 아, 감쌌다. avec ses voiles amassées. voil레가 아까 나온 그 베일이죠. 베일. 아마세는 이제 그뭐한대 모으다 이런 뜻인데 쌓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 베일을 하나하나 벗겨냈죠. 근데 여기서는 그 베일을 다 차곡차곡 또 쌓아놨나 보죠. 그 쌓여있는 그 베일로다가 그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러니까 그 여신을 붙잡은 거죠. 어, 그래가지고 아, 자기가 벗겼던 그 베일로다가 그녀를 이렇게 감싸 안았다. 이건 꿈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음. 그다음에 j'ai senti un peu son immense corps. 나는 느꼈다. 약간 un peu. immense 거대한 그 corps는 육체죠. 그 여신의 거대한 육체를 조금 느꼈다. 아, 음, 그러니까 그 거대한 육체. 아, 음. 그것도 약간 그 에로틱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네. 이 여신은 이제 그 시인이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대상, 그것이 이제 시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을 조금 느꼈다.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꿈이 좀 성취가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음. 그런데 로벨 롱퐁 동베르 오바디포아 아 새벽과 어린아이는 동베르 떨어졌다. 오바디포아 그 숲 아래로 떨어졌다. 새벽 엉펑 갑자기 또 엉펑이 나왔어요. 이 엉펑은 누굴까? 아마도 시인 자신이겠죠. 아마도 시인 자신. 그러니까 나는 새벽과 함께 아, 숲 아래로 떨어졌다. 음. 만약 내가 그 여신의 거대한 육체를 충분히 이렇게 느꼈다 그러면은 자기 꿈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조금만 느낀 거예요. 조금 맛만 본 거죠. 아, 그러고는 다시 숲 아래로 떨어졌다. 이것은 어떤 실패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u réveil, il était midi. au réveil, 아, 깨어나니 정오였다. 아, 그래서 이 정오라는 것도 참 아, 무슨 의미일까? 음, 이게 정오는 이제 여기서는 그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아, 아, 그러니까 정오에 깨어나니까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깨어나니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이제 어떤 그 꿈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아, 아, 어떤 환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음, 음, 그래서 아, 깨어나니 정오였다. 이게 좀 굉장히 어떤 쓸쓸한 느낌을 주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회한 같은 게 좀 느껴지네요. 음, 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 시를 우리가 기존의 에, 시를 보듯이 그렇게 일관된 맥락을 갖고 일정한 그런 어떤 서사를 갖고 음, 논리적으로 그 의미의 차원에서 어, 이 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죠. 음, 음,
그 랭보가 얘기하는 그 뭐야, 음, 모든 감각이 뒤틀렸을 때 보이는 새롭고 놀라운 사물의 현현, 어느 시적으로 나타낸 것. 이런 식으로 봐야 이 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것 같아요. 음, 음, 그냥 번역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새벽 악듀 랭보. 나는 여름 새벽을 깨어났다. 궁전 앞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물은 죽은 듯 고요했다. 어둠의 진영은 숲길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생생하고 미지근한 숨결을 깨우면서 걸어갔고 보석들이 나를 바라다 보았으며 날개들이 소리 없이 일어났다. 벌써 신선하고 흐릿한 빛으로 가득 찬 오솔길에서 내 첫 번째 모험은 나에게 이름을 말하는 꽃이었다. 나는 전나무들 사이에서 머리를 헝클어뜨린 금발의 폭포를 보고 웃었다. 은빛 꼭대기에서 나는 여신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나는 베일을 하나하나 걷어올렸다. 길에서 팔을 흔들면서 내가 수탉에게 그녀를 알린 들판을 가로질러 대도시에서 그녀는 종탑과 궁룡 사이로 도망갔다. 하여 나는 거지처럼 대리석 부두 위로 달리면서 그녀를 쫓아왔다. 월계숲 가까이 길 위에서 나는 쌓여있는 그녀의 베일로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리하여 그녀의 거대한 육체를 조금 느꼈다. 새벽과 어린애는 숲 아래로 떨어졌다. 깨어나니 정오였다. 자, 어려운 시를 나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를 어쨌든 랭보의 새벽이라는 시를 어, 원문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도 어떤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